여러분, 혹시 밤에 자다가 갑자기 종아리에 쥐가 나서 깜짝 놀라 깬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손끝이 찌릿찌릿하거나 눈밑이 파르르 떨리는 경험 말이에요. 주변에서 그럴 때마다 뭐라고 하던가요? 마그네슘 좀 먹어봐. 이 말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정말 신기한 건 많은 분들이 마그네슘을 열심히 챙겨 드시는데도 효과를 못 느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가요? 매일 빠짐없이 먹는데 여전히 밤마다 다리가 당기고 손발이 저리신가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마그네슘은 언제 먹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같은 제품을 먹어도 어떤 분은 효과를 톡톡히 보시고 어떤 분은 아무 변화가 없다고 하시거든요. 그 차이가 뭘까요? 바로 복용 시간입니다.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마그네슘 언제 드세요? 물어보면 대부분 이렇게 대답하세요. 아침에요. 밥 먹고 나서 다른 약들이랑 같이요. 그럼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 그럼 반은 날려보내신 거예요. 정말 아깝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시계처럼 정교하게 움직입니다. 낮과 밤의 리듬이 있고 활동할 때와 쉴 때가 다르죠. 마그네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이 준비가 됐을 때 들어가야 제대로 흡수가 됩니다. 그 타이밍을 놓치면 아무리 좋은 제품도 소용이 없어요. 자, 그럼 먼저 마그네슘이 우리 몸에서 정확히 뭘 하는지부터 알아볼까요? 이걸 알아야 언제 먹어야 하는지도 이해가 되거든요. 우리 몸은 전기로 움직입니다. 심장이 뛰는 것도, 근육이 움직이는 것도, 생각을 하는 것도 다 전기 신호예요. 그런데 전기가 흐르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전선이죠. 마그네슘은 우리 몸속 전선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육이 수축했다가 이완하려면,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려면, 신경이 정상적으로 신호를 전달하려면 꼭 마그네슘이 있어야 해요. 마그네슘이 없으면 전기가 제대로 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몸이 오작동하는 거예요. 다리에 쥐가 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근육이 수축한 뒤에 풀어져야 하는데 마그네슘이 부족하니까 계속 경직된 채로 있는 거예요. 손발이 저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경이 계속 긴장 상태인데 풀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몸에 어떤 신호들이 나타날까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증상들 중에 여러분은 몇 가지나 해당되는지 한번 세어보세요. 첫 번째, 밤에 자다가 다리에 쥐가 납니다. 특히 새벽 2, 3시쯤 갑자기 종아리가 뒤틀리면서 잠에서 깨는 경험 정말 괴롭죠. 이건 거의 마그네슘 부족 때문이에요. 두 번째, 손이나 발이 자주 저립니다. 혈액순환이 안 좋아서 그런가 싶지만 사실은 신경 전달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세 번째, 잠을 잘 못 잡니다. 누워도 잠이 안 오고 자도 자주 깨고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하지가 않아요. 몸이 긴장을 못 풀어서 그래요. 네 번째, 가슴이 두근두근합니다. 특별히 불안한 일이 없는데도 심장이 빠르게 뛰거나 불규칙하게 뛰는 느낌이 들어요. 다섯 번째, 항상 피곤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하고 낮에도 기운이 없고 저녁이면 녹초가 돼요. 충분히 자도 마찬가지예요. 여섯 번째, 머리가 자주 아프거나 어지럽습니다. 혈관이 제대로 조절되지 않아서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일곱 번째, 눈밑이 파르르 떨립니다. 작은 근육들이 제멋대로 움직이는 거죠. 여러분은 몇 개나 해당되시나요? 사실 하나라도 있다면 마그네슘 부족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런 증상들이 더 심해지죠. 왜 그럴까요? 나이가 들면 몸속에 저장된 마그네슘이 점점 줄어듭니다.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에요. 게다가 흡수하는 능력도 떨어지고요. 그래서 젊을 때보다 더 신경 써서 보충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식사를 잘 챙겨 먹는데요. 반찬도 골고루 먹고 영양제도 먹는데 왜 부족하다는 거죠? 좋은 질문입니다. 문제는 먹는 양보다 빠져나가는 속도가 더 빠르다는 거예요. 우리 생활 속에는 마그네슘을 훔쳐가는 도둑들이 너무 많습니다. 첫 번째 도둑은 커피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커피 몇 잔 드시나요? 아침에 한 잔, 점심 먹고 한 잔, 오후에 또 한 잔. 이렇게 드시는 분들 정말 많죠. 커피는 이뇨작용을 해서 소변으로 마그네슘을 빼내버립니다. 한두 잔은 괜찮지만 세 잔 이상은 문제가 돼요. 두 번째 도둑은 술입니다. 술을 마시면 간이 알코올을 분해하는데 그 과정에서 마그네슘이 엄청나게 소모됩니다.
그래서 술을 자주 드시는 분들은 항상 피곤하고 근육이 뻣뻣해요. 세 번째 도둑은 스트레스예요. 이게 가장 큰 도둑일 수도 있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긴장 모드로 들어가고 그때 마그네슘이 엄청나게 소비됩니다. 마음이 불안하거나 걱정이 많을 때마다 몸속 마그네슘이 쭉쭉 빠져나가는 거예요. 네 번째는 특정 약물들입니다. 특히 혈압약이나 당뇨약 중에 소변을 많이 나오게 하는 약들이 있어요. 이런 약들이 수분과 함께 마그네슘도 내보냅니다. 그래서 약은 잘 먹는데 다리에 쥐가 자주 나신다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다섯 번째는 조리 방법입니다. 채소를 삶거나 오래 데치면 마그네슘의 절반 이상이 물에 녹아 빠져나가요. 건강하게 먹는다고 채소를 많이 드시는데 조리 방법 때문에 정작 영양소는 다 버리고 계신 거죠. 여섯 번째는 탄산음료입니다. 청량감 때문에 자주 드시는 분들 계시죠? 탄산음료 속 인산 성분이 마그네슘 흡수를 방해합니다. 특히 식사 후에 드시면 음식으로 섭취한 마그네슘까지 못쓰게 만들어요. 이렇게 매일 조금씩 빠져나가니까 아무리 잘 먹어도 늘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따로 보충제로 챙겨 먹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바로 언제 먹느냐예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실수를 하세요. 우리 몸에는 자율신경계라는 게 있습니다. 낮 동안에는 교감신경이 활발해요. 몸을 긴장시키고 심장을 빨리 뛰게 하고 활동하게 만드는 신경이죠. 이때는 몸이 쉬는 모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마그네슘을 먹으면 제대로 흡수가 안 돼요. 그냥 배출돼 버립니다. 반대로 밤에는 부교감신경이 작동합니다. 몸을 이완시키고 회복시키는 신경이에요. 바로 이 시간대에 마그네슘이 들어가야 제대로 흡수가 됩니다. 몸이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거든요. 그럼 정확히 몇 시에 먹어야 할까요? 가장 좋은 시간은 저녁 9시에서 10시 사이입니다. 이 시간은 몸이 서서히 휴식 모드로 전환되는 시점이에요. 하루 동안 쌓인 긴장을 풀기 시작하고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나오기 시작하죠. 이때 마그네슘이 들어가면 멜라토닌의 작용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잠도 잘 오고 수면의 질도 좋아지고 밤에 다리 쥐도 훨씬 줄어들어요.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밤에 마그네슘을 먹은 사람들은 낮에 먹은 사람들보다 흡수율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효과가 2배라는 거죠. 엄청난 차이 아닌가요? 그럼 공복에 먹을까요? 식후에 먹을까요? 이것도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녁 식사 후 한두 시간 뒤가 가장 좋습니다. 공복에 먹으면 위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특히 속이 약한 분들은 더부룩하거나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 후 소화가 어느 정도 되고 나서 그러니까 9시쯤에 드시는 게 이상적이에요. 물과 함께 드실 때도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좋습니다. 찬물은 위장을 자극할 수 있거든요. 따뜻한 물 한 컵과 함께 천천히 드세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매일 같은 시간에 드시는 겁니다. 몸도 습관이 있어서 같은 시간에 계속 들어오면 이제 이 시간이구나 하고 자동으로 흡수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효과가 훨씬 좋아요. 잠자기 직전은 피하세요. 자기 바로 전에 먹으면 화장실에 가고 싶어질 수 있어요. 그럼 수면에 방해가 되죠. 그래서 자기 한두 시간 전, 즉 9시에서 10시가 딱 좋은 겁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이렇게 바꾼 후에 말씀하세요. 정말 신기하게도 밤에 마그네슘 먹고 자니까 다리에 쥐가 안 나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몸이 훨씬 가볍고요. 그 이유는 마그네슘이 밤 동안 근육 속 칼슘 농도를 조절해 주기 때문이에요. 근육이 제대로 이완되니까 쥐도 안 나고 긴장도 풀리고 잠도 깊게 자는 거죠. 여기서 하나 더 팁을 드릴게요. 만약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이라면 마그네슘과 비타민 B6를 함께 드세요. 이 조합이 수면 호르몬 생성을 도와서 숙면에 정말 좋습니다. 반대로 같이 먹으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철분제나 칼슘제는 마그네슘과 따로 드셔야 합니다. 같이 먹으면 서로 흡수를 방해하거든요. 최소 2시간은 간격을 두세요. 커피나 녹차도 마그네슘과 함께 먹으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카페인이 흡수를 방해하니까요. 저녁 시간에는 카페인 음료를 피하고 따뜻한 물이나 허브차로 대신하세요. 여러 가지 영양제를 드신다면 마그네슘을 가장 마지막에 드시는 게 좋아요. 하루의 긴장을 완전히 풀어주는 마지막 스위치 역할을 하니까요. 이런 루틴을 2주에서 3주만 지켜보세요.
밤에 쥐나는 빈도가 확 줄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다리가 훨씬 가볍습니다. 자다가 깨는 횟수도 눈에 띄게 줄어들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어떤 마그네슘을 선택해야 하는지 알아볼까요? 약국이나 건강식품 매장에 가면 마그네슘 종류가 정말 많죠. 가격도 천차만별이고요. 어떤 걸 골라야 할까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산화 마그네슘, 시트레이트 마그네슘, 그리고 글리시네이트 마그네슘. 이름이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해요. 마그네슘에 붙어 있는 짝꿍 성분이 다른 거예요. 그 짝꿍이 흡수율과 효과를 결정합니다. 첫 번째, 산화 마그네슘입니다. 이건 가장 흔한 형태예요. 약국에서 마그네슘 주세요 하면 보통 이걸 줍니다. 장점은 값이 싸고 한 알에 들어있는 양이 많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흡수율이 겨우 34%밖에 안 됩니다. 100을 먹으면 96은 그냥 나가버린다는 뜻이에요. 정말 아깝죠? 대신 장에서 수분을 끌어들여서 변을 부드럽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변비가 있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위장이 약한 분들은 속이 더부룩하거나 설사를 할 수 있어요. 정리하면 값은 싸지만 흡수율이 낮고 위장 자극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변비 때문에 드시는 거라면 괜찮지만 영양 보충이 목적이라면 다른 형태를 권해드립니다. 두 번째, 시트레이트 마그네슘입니다. 이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형태예요. 시트레이트는 구연산이에요. 레몬의 신맛 성분이죠. 이 성분과 결합한 마그네슘입니다. 이 형태는 흡수율이 3040%로 훨씬 높아요. 산화형에 비하면 10배 가까이 더 잘 흡수되는 거죠. 게다가 위의 부담도 적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서 위산 분비가 줄어든 분들한테 잘 맞아요. 소화력이 떨어져도 안정적으로 흡수되거든요. 밤에 먹어도 속이 편안하고요. 변비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면서 영양 보충 효과도 좋습니다. 그래서 가성비가 가장 좋은 형태라고 할 수 있어요. 가격도 적당하고 효과도 괜찮고 부작용도 적으니까요. 세 번째, 글리시네이트 마그네슘입니다. 이건 프리미엄형이에요. 글리신이라는 아미노산과 결합한 형태인데요. 흡수율이 80% 이상으로 가장 높습니다. 무엇보다 특별한 건 신경 안정 효과가 탁월하다는 거예요. 글리신 자체가 뇌를 진정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마그네슘을 먹으면 몸이 부드럽게 이완되고 심장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형태를 먹고 있어요. 가격은 좀 비싸지만 흡수율도 높고 속도 편하고 무엇보다 수면에 정말 도움이 되거든요. 단점은 제품을 구하기가 좀 어렵고 가격이 비싸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제품마다 함량이 다르니까 성분표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흡수율 최고, 위 자극 거의 없음, 신경 안정 효과 강함. 여유가 되신다면 이 형태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품 뒷면을 보실 때 비타민 B6가 같이 들어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비타민 B6는 마그네슘을 세포 안으로 들어가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둘이 함께 있으면 효과가 훨씬 좋아요. 그럼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성인 기준으로 하루 300에서 400mg이면 충분합니다. 한 번에 다 먹기보다는 두 번 나눠서 먹으면 흡수가 더 좋아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하루에 300에서 400mg이면 되는데 저녁에 먹는 게 좋다고 했잖아요. 그럼 한 번만 먹는 게 맞나요? 아니면 두 번 나눠 먹나요? 답은 둘 다 맞습니다. 여러분의 상태에 따라 달라요. 만약 밤에 다리 쥐나 손발 저림, 불면증 같은 증상이 주로 나타나신다면 저녁 한 번만 드시면 됩니다. 저녁 9시에서 10시 사이에 300에서 400mg을 한 번에 드세요. 이렇게 하면 증상 완화에 가장 효과적이에요. 하지만 만성 피로가 심하거나 혈압, 혈당 관리도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두 번 나눠 드시는 게 좋습니다. 마그네슘은 수용성이라서 몸에 오래 머물지 못해요. 6에서 8시간 지나면 소변으로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아침 식후에 150에서 200mg, 저녁 식후에 150에서 200mg 이렇게 두 번 나눠서 드시면 하루 종일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단 아침에 커피를 드신다면 마그네슘은 커피 마신 후 최소 2시간 뒤에 드세요. 카페인이 마그네슘을 몸 밖으로 내보내니까요. 중요한 건 나의 생활 리듬과 맞추는 거예요. 저녁 한 번이 맞는 분도 있고
2번 나눠 먹는 게 맞는 분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과 타이밍입니다. 자, 영양제도 좋지만 가능하면 음식으로 채우는 게 제일 좋겠죠? 음식 속 마그네슘은 다른 영양소와 함께 들어가서 몸에 부담도 없고 필요한 만큼만 자연스럽게 흡수되거든요.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추천하는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는 마그네슘의 보고예요. 한 줌만 먹어도 하루 필요량의 20% 이상을 채울 수 있어요. 시금치 속 마그네슘은 혈관을 부드럽게 하고 심장 박동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시금치에는 엽산, 칼륨, 철분도 함께 들어있어서 혈압 조절에도 좋아요. 다만 끓는 물에 오래 데치면 마그네슘의 절반 이상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살짝만 데치거나 올리브유에 볶는 게 가장 좋아요. 두 번째는 아몬드입니다. 간식으로 정말 좋죠. 손바닥에 한 움큼 약 20알 정도면 마그네슘 80mg이 들어있어요. 게다가 단백질과 좋은 지방이 함께 있어서 혈당도 안정시키고 포만감도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단, 소금 들어간 구운 아몬드는 피하세요. 나트륨이 많으면 오히려 마그네슘 작용을 방해합니다. 무염 생아몬드가 가장 좋아요. 세 번째는 검은 콩과 두부입니다. 검은 콩은 단백질과 마그네슘이 모두 풍부해요. 밥 한 공기에 약 150mg 정도의 마그네슘이 들어있습니다. 식물성 단백질과 함께 섭취되니까 흡수율도 더 높고요. 두부 한 모에도 마그네슘이 약 50mg 정도 들어있어요. 아침에 두부 한 모나 두유 한 잔만 마셔도 몸의 균형이 좋아집니다. 가능하면 무가당 두유를 선택하세요. 네 번째는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마그네슘과 칼륨이 함께 들어있어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작용하면 근육 경련과 다리질을 예방하는 데 정말 좋습니다. 운동 후나 밤에 다리가 자주 저린 분들은 저녁에 바나나 반 개만 드셔도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또 바나나 속에는 수면에 도움되는 성분도 들어있어서 잠자기 전에 먹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려요. 밤에 쥐가 잘 나면 마그네슘 하나, 바나나 반 개. 이 조합이 정말 잘 맞습니다. 다섯 번째는 놀랍게도 다크 초콜릿입니다. 카카오 70% 이상인 다크 초콜릿 20g이면 마그네슘 약 60mg을 섭취할 수 있어요. 게다가 항산화 성분 덕분에 혈관이 부드럽게 열리고 심장 부담도 줄어듭니다. 달콤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건강한 간식이 될 수 있어요. 단, 밀크 초콜릿이나 화이트 초콜릿은 안 됩니다. 카카오 함량이 높은 다크 초콜릿이어야 해요. 자, 그럼 이런 음식들을 하루에 어떻게 조합하면 좋을까요? 제가 추천하는 하루 식단을 말씀드릴게요. 아침에는 무가당 두유 한 잔과 바나나 반 개를 드세요. 이 조합이 에너지도 채워주고 마그네슘도 자연스럽게 보충해 줍니다. 특히 바나나의 당분이 두유의 단백질과 만나면 아침 피로가 훨씬 줄어요. 점심에는 시금치나물과 검은 콩밥을 함께 드세요. 시금치의 마그네슘과 검은 콩의 단백질이 혈압과 근육을 안정시켜 줍니다. 이것만으로도 하루 필요량의 절반을 채울 수 있어요. 간식으로는 무염 아몬드 한 줌과 다크 초콜릿 2조각이면 충분합니다. 이건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조합이에요. 스트레스 받을 때 먹으면 신경이 한결 편안해집니다. 저녁에는 따뜻한 두유 한 잔이나 미지근한 물과 함께 글리시네이트 마그네슘 하나를 드세요. 이렇게 하루를 마무리하면 완벽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루를 구성하면 총 400mg 정도를 안정적으로 채울 수 있어요. 영양제에만 의존하는 것보다 훨씬 건강하고 자연스럽죠. 그리고 마그네슘 흡수율을 높이는 생활 팁도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첫째, 커피는 점심 이전까지만 드세요. 오후에 커피를 마시면 저녁에 먹는 마그네슘 흡수에 방해가 됩니다. 둘째,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하루에 최소 6잔에서 8잔은 드셔야 해요. 수분이 부족하면 마그네슘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셋째, 스트레칭을 자주 하세요. 1시간에 한 번씩 가볍게 목을 돌려주고 팔다리를 쭉쭉 펴주는 것만으로도 좋습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마그네슘 흡수도 잘 돼요. 넷째, 깊은 호흡을 하세요. 스트레스는 마그네슘을 가장 많이 소모시키는 요인입니다. 마음이 힘들 때일수록 의식적으로 숨을 깊게 천천히 쉬어보세요. 복식 호흡을 하루에 몇 번만 해도 몸의 긴장이 풀립니다.
5째, 잠자기 전에 따뜻한 물로 샤워하세요. 체온이 살짝 올라갔다가 내려가면서 잠이 잘 오거든요. 이때 마그네슘이 몸속에 있으면 근육 이완 효과가 배가 됩니다. 6째, 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멀리하세요. 블루라이트가 수면 호르몬을 방해합니다. 마그네슘을 아무리 먹어도 핸드폰 보면서 자려고 하면 효과가 반감돼요. 7째,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지키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면 몸의 리듬이 안정됩니다. 마그네슘도 이 리듬에 맞춰 더 잘 작용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마그네슘에 대해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마그네슘은 우리 몸의 전기 스위치입니다. 근육이 움직이고 신경이 신호를 전달하고 심장이 뛰는데 꼭 필요해요. 둘째,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다리 지, 손발 저림, 불면증, 만성 피로 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부족을 의심해 봐야 해요. 셋째, 커피, 술, 스트레스, 특정 약물들이 마그네슘을 빼앗아갑니다. 아무리 잘 먹어도 빠져나가는 속도가 빠르면 소용없어요. 넷째, 마그네슘은 저녁 9시에서 10시 사이에 먹어야 흡수율이 최고입니다. 몸이 휴식 모드로 들어갈 때 들어가야 제대로 작용해요. 다섯째, 저녁 식사 후 한두 시간 뒤 미지근한 물과 함께 드세요. 공복은 피하고 자기 직전도 피하세요. 여섯째, 매일 같은 시간에 꾸준히 드세요. 몸이 리듬을 만들면 흡수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일곱째, 글리시네이트 마그네슘이 흡수율과 효과 면에서 가장 좋습니다. 여유가 되신다면 이 형태를 선택하세요. 여덟째, 비타민 B6와 함께 먹으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철분제나 칼슘제와는 시간을 띄워서 드세요. 아홉째, 하루 300에서 400mg이면 충분합니다. 증상 완화가 목적이면 저녁 1번, 전반적인 건강이 목적이면 2번 나눠 드세요. 10번째, 음식으로도 보충하세요. 시금치, 아몬드, 검은콩, 바나나, 다크 초콜릿이 좋은 공급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단순히 근육을 풀어주는 영양소가 아니에요.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어주는 이완의 미네랄입니다.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나거나 손발이 저리다면 그건 몸이 보내는 신호예요. 이제 좀 쉬게 해달라는 뜻입니다. 더 이상 긴장 상태로 있기 힘들다는 거죠. 나이가 들수록 몸은 더 많은 회복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젊을 때는 그냥 버티면 됐지만 이제는 적극적으로 몸을 돌봐줘야 해요. 마그네슘은 그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저녁 한 알의 마그네슘, 하루 한 줌의 아몬드, 그리고 바나나 반 개. 이 작은 습관들이 여러분의 몸의 리듬을 되살리고 편안한 밤을 만들어줄 거예요. 2주만 실천해 보세요. 밤에 다리 쥐 나는 횟수가 줄어들 겁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가벼워질 거예요. 자다가 깨는 일도 훨씬 줄어들고 낮 동안 피로감도 덜할 겁니다. 건강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작은 습관의 반복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해보세요. 저녁에 마그네슘 먹는 것, 커피 줄이는 것, 바나나 하나 챙겨 먹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 쌓이면 큰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밤과 편안한 아침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